자, 이번 시간에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꿀, 어린아이부터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던 꿀.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환우분들은 이 당을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그래서 황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암 환자들이 꿀을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100% 순수화 꿀은 조금 드셔도 되지만 저희가 주방에 가시면 설탕이 없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희 식당에 설탕이 없어요. 암의 스위치를 키는데 아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못지않게 면역력을 7배 이상 떨어뜨리는 것이, 그리고 미네랄을 훔쳐가는 것이 설탕당인 바로 자당입니다. 설탕당. 그러나 꿀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꿀 사용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요리하시거나 그러실 때 적당하게 단맛을 낼 때는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리할 때 양파를 깔아서 단맛을 내셔도 되고, 또 꿀이나 천연 올리고당을 조금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탕당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아무리 좋은 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꿀을 많이 먹지 말라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꿀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바르는 겁니다. 바르는 거. 어디에? 궤양이 돼서 뭐 장상피하생이나 위 궤양이 있어서 떼굴떼굴 구르실 때도 꿀이 도포를 합니다. 또 언제? 상처가 났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화학적인 부신피조 호르몬 계통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고 형태로 쓰시는 것보다 흉터가 없이, 스카티슈가 없이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꿀에 있는 항생 항균 작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흉터 없이 상처와 화상, 궤양을 치료하는 벌꿀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자, 꿀벌들이 만든 이 맛있는 음식인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약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꿀을 가지고 많은 피부질환 환자, 궤양 환자, 위궤양, 아마씨로도 고쳤지만, 위궤양에 탁월한 아마씨로 고치기도 했지만 꿀로 위궤양을 고쳤습니다. 또 소염제로, 항생제로, 항균제로. 여러분들 프로폴리스가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또 체력이 떨리시는 분들이 화분을 쓰시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꿀은 당분이라 굉장히 염려하셨지만, 물론 꿀은 적당량을 드셔야 되지만 바르고 도포하면 이렇게 화상과 상처에 아주 탁월한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특별히 꿀은 5,000년 동안 화상 입었을 때, 그리고 기침 감기를 많이 할 때, 이때도 좋고요. 위궤양이나 장상피화생처럼 속이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히포크라테스도 피부질환이나 궤양이나 항균, 항염, 항균작용으로 많이 이 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의사들은 총상을 치료할 때 꿀하고 대구의 간유를 혼합해서 치료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고대 과학교수인 존 리들에 따르면 귀현전 3000년부터 머리 상처 있을 때 꿀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파피루스에 쓰인 의학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 그런 이유, 머리 상처에 이 꿀이 탁월한 이유는 꿀이 붓기를 방지하고 상처를 봉합해서 공기의 감염을 막았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최근의 연구에서 꿀이 소독제나 항생제보다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스라엘의 연구원들은 2주간의 정맥 항생제를 치료하고 매일매일 드레싱하면서 소독하고 해도 치료에 실패한 9명의 아기에게 이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꿀을 하루에 2번 요 상처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2주 동안 항생제로도 안 듣고 드레싱을 해도 안 들었던 그 상처가 5일 만에 상처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16일 후에는 상처가 깨끗이 바는 조직도 스카티슈도 남지 않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멘의 한 연구에서 꿀은 감염되어 있는 외과적인 상처에 사용되는 소독약보다도 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처가 감염된 여성 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꿀로 상처를 치료해봤고 한쪽은 소독제로 드레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꿀을 바른 그룹은 7일에서 11일 사이에 회복이 됐는데
소독제를 사용한 그룹은 2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2일에서 27일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의 항생, 항균, 드레싱 작용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암 환자들이 되게 상처가 나면 잘 안 없어집니다. 예, 회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상처가 나시는 이렇게 여름에 산에 다니시다가 나무에 긁혀도 상처가 나가지고 오래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럴 때 상처 크림과 이 항생제는 치유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조직을 죽이고 딱지와 흉터를 남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들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꿀을 여러분의 반창고나 상처 밑에 바를 생각을 해봤을까요? 여러분 혹시 꿀을 활용해서 상처를 치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죠? 꿀은 그냥 먹는 음식인 줄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나이지리아 칼라바르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3년간 임상 실험을 한 결과 가공되지 않은 천연 꿀입니다. 가공된 꿀 말고 가공되지 않은 꿀은 현대적인 드레싱이나 항생제 치료가 실패했을 때 상처를 훨씬 더 빨리 아물게 하고 이 상처가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꿀은 상처와 외부 궤양을 치료한 59명의 환자 중에 단 1명만 빼고는 모두가 다 이 항생, 항염, 항균, 항궤양 작용을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연구자들이 놀랄 정도로 꿀을 이용한 국소 처리는 그들이 치유할 시간이 있을 때까지 살균된 상태로 상처를 유지했는데 이 감염된 상처가 일주일 만에 무균 상태가 됩니다. 대단하죠? 감염되어 있는 상처가 일주일 만에 무균 상태가 된다. 자, 꿀은 심지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처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해서 환자들이 피부 이식이나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꿀 연구팀의 피터 몰란 박사는 꿀은 촉촉한 치유 환경을 제공하고 상처가 심하게 감염이 되어 있어도 세균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항생제의 부작용이 없이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고도 심하게 감염된 상처를 아주 재빨리 살균 소독하는 효과가 있는 가장 좋은 항생제로 쓰일 수 있고 특별히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변종에도 이 바르는 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꿀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보통의 꿀은 상처에 있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에 충분한 물을 갖지 못하도록 수분을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이 수분을 끌어 모아서 세균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2007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뉴저지의 상처치료제 제조업체인 더마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마사이언스 상처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에서 마누카 꿀로 만든 상처 및 화상 드레싱 제품을 의료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캐나다나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에서 이 친척들한테 한국 나와서 선물할 때 마누카 꿀을 선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꿀이 굉장히 자연적인 상처, 화상, 궤양 치료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가정의 비상약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누카 꿀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상처와 화상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꿀의 장점 10가지를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Health Benefits of Manuka Honey, 마누카 꿀의 10가지 건강의 이점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이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는가? SIBO는 뭐냐면 소장입니다. 소장 내 세균이 과잉으로 증식한다든가 또는 low stomach acid, 그 위산이 아주 적게 흐른다든가 acid reflux,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이런 역류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위산이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소장 내 세균이 과잉으로 증식할 때 소화기 계통을 살려서 췌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또는 위장이나 이런 소화기의 pH 균형을 얘가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소화의 균형을 잘 맞춰서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꿀에 함유되어 있는 치료의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acne and eczema, 여드름이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사춘기 때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 습진 이런 거 많죠. 특별히 요새는 아토피 피부염이 참 많습니다. 피부 질환에 꿀이 어떤 연고보다도 굉장히 탁월하게 항생, 항균,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여드름이나
또는 습진이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실 때는 이런 마누카 꿀이나 이런 것들로 꿀로 이런 피부 질환을 잡아주실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꿀은 어떤 건강에 유익한 점을 가지고 있냐면 Staph infections, MRSA. 요게 뭐냐면 그 슈퍼박테리아. 너무 항생제가 지금 과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항성제에 내성이 생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외국에서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놀라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한국은 항생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항생제의 위험을 너무 모르고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과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의 의료인들이 놀랍니다. 예, 그런데 이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항생제에 내성이 너무나 많이 생겨 있는 분들에게도 포도상구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염증을 빨리 완화시키는 데 꿀이 상당한 항염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burns, wounds, ulcers, 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이 심할 때, 뭐 1도 화상, 2도 화상 또는 3도 화상이라고 할지라도 화상이 심할 때 이 꿀을 활용해서 화상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는 상처라든가 궤양이 심할 때 위궤양이나 뭐 십이장 궤양이나 또는 장상폐화생으로 식사를 하면 막 떼굴떼굴 뒤집어지고 그러면 위에 산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럴 때 이런 궤양이나 염증성 질환들을 완화시키는데 꿀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암 환자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꿀을 항시 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적당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tooth decay, gingivitis, 치주 질환이나 치은염, 잇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셨죠.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은 암 환우분들이 임플란트나 여러 가지 이제 치아 발치를 하거나 처치를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암 치료 도중에 치과 치료하시면서 이 좀 내리막길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취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실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꿀은 치주 질환이나 잇몸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약해지셨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마누카 꿀을 도포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IBS and IBD,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러분 모든 병이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오죠. 대장암만, 직장암만, 결장암만 장누수 증후군을 염려하실 게 아니라 췌장암, 신장, 간암도,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모두가 다 이 IBS and IBD,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또는 염증성 장질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항염, 항균, 항생작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골든실도 사용하시고 에키나시아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천연치료제들을 다양하게들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천연치료제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몸에 칼슘이 모자란다고 칼슘 부족증은 칼슘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단백질이 너무 과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칼슘이 모자라는 분들은 칼슘 공급이 안 되거나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은 자꾸 칼슘을 먹고 미네랄을 먹고 이래서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를 악순환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몸에서 왜 칼슘이 빠져나가는가? 왜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고기 생선 안 드셔서 칼슘이 빠져나가죠? 칼슘이 왜 빠져나갈까요? 나이 먹어가지고 칼슘이 빠져나가. 네, 주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과잉으로 다니까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세포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 칼슘 부족증, 희한하죠? 갑상선, 요오드, 칼슘 부족증, 골다공증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상관관계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장기에 모든 림프나 장기에 폐색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은 다 해독을 시켜줘야 미네랄도 흡수가 되고 칼슘도 흡수가 돼서 칼슘의 유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병원에 가면 골다공증이 있고 또 칼슘이 부족하다고 자꾸 우유 먹고 메르시 꼬다리 먹고 뭐 뼈국물 먹고 이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악순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우리 몸에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될 때는 어떤 영양소, 특정 영양소를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양소가 왜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오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빠져나올까요? 과잉이 돼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그 막히게 한 그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 혈관들을 다 뚫어버리시면 그 안에 미네랄도 들어가고 칼슘도 들어가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지방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나이대에 보면 또 항암이나 이런 처치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뼈에서 구멍이 숭숭숭숭 빠져나가는 것처럼 칼슘이 그냥 막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비만 오면 막 쑤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칼슘 부족증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이 과잉이라서 생긴 병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되면 칼슘이 흡수가 될 수가 있고 영양소가 흡수가 될 수 있고 미네랄이 흡수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 독소들을 빨리 해독을 해주셔야 막고 있는 혈관 속으로 미네랄도 들어가고 칼슘도 들어가고 영양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해독이 답이다. 위암에도 췌장암에도 신장암에도 간암에도 전립선암에도 유방암에도 해독이 답이다. 맞습니까? 예, 이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 sore throat and immunity. 이 특별히요, 이 인후염, 목이 아플 때 꿀을 사용하셔서 편도선이 벽다거나 막 이렇게 뭐 인후가 부었다거나 이럴 때 목이 쉬고 자꾸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인후염에 대한 이 면역력을 강화해, 특별히 암 환자들이 사이토케인 이 촉진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일본에서 면역 주사 맞으시는 분들 많은데 사이토카인을 이 촉진시켜서 인후염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마누카 꿀이 아주 적절하게 천연꿀이 작용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알러지스 앤 사이너사이티스, 알러지 비염이나 또는 축농증이 있을 때, 요새 아이들 알러지 굉장히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패스트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패스트푸드 대신에 로푸드, 반대 아닙니다. 패스트푸드와 로푸드가 반대 아니에요. 로푸드는 살아있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생식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는 음식, 뭐 각종 자극적인 양념으로 조리하지 않고 영양소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음식, 과일과 채소처럼 생으로 먹어도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세포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자꾸 죽은 음식을 때려내갖고 양념 뭐 조미료 막 고춧가루 범벅, 간장 범벅, 조미료 범벅한 죽어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더 이상 그만 괴롭히시고요. 여러분의 간도 쉬고 싶대.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혜경 씨 나 좀 살려줘. 영식 씨 나 좀 살려줘. 정문 씨 나 좀 살려줘. 의회 씨 나 좀 살려줘. 내 장기 좀 그만 괴롭혀. 살아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부활시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알러지나 축농증 이런 거 있을 때 무조건 수술하지 마시고, 축농증 수술하시고 예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장 좋은 게 해독식을 하고 이 코에 스패칠 붙이니까 쭉쭉쭉쭉 농이 흘러나오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뷰티 트리트먼트 헬스 부스터. 부스터 요새 주사 부스터 아시죠? 예, 이 미용을 치료할 때, 미용 관리나 또는 건강을 촉진시킬 때도 이 천연꿀이 도움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improves sleep.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 40대, 50대 이후에 암에 노출되신 분들이 되게 이 뇌에서 송가산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밤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사실 여러분 잠이 안 와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것처럼 작은 미등이라도 켜놓고 있으면 여러분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주무실 때 작은 미등을 꼭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넘어질까봐 겁이 나셔서 미등을 켜놓으시는데, 작은 미등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의 몸에 면역력을 쑥쑥 올리고 치료하는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작은 미등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유방암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암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는 아주 완전한 숙면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집에 미등을 켜고 있는지를 처음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낮에 세로토닌을 저축을 해놔야 그 낮에 받아둔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이 주무실 수가 있는데, 낮에 햇빛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방에서 계속 창문 옆에서 있는 햇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햇빛을 봐야 피부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방 안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창문을 여셔야 돼요. 직접 살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햇빛을 통해서 40분만 하루에 노출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면역주사 하나보다 더 비싼 치료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이 굳어도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40분 이상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실 때 그때 나오는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치료제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로토닌입니다. 낮에 40분 햇빛 받아두면 세로토닌이라는 100만 불짜리 치료제가 나와요. 요게 밤에 세로토닌을 안 받아두신 분이 밤에 멜라토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낮에 운동 안 하면 멜라토닌 안 나와요, 여러분. 멜라토닌을 받아야 여러분 멜라토닌 천연 항암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10년은 20년은 30년은 젊어질 수 있는 신장 해독하고 간 해독해서 30년 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멜라토닌을 받으시면 이거 뭐냐 이 피부 미용이 엄청나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되시잖아. 더 이뻐지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을 개선하시려면 뭐가 잘못되는지, 왜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정 안 되시면 조격이라도 하세요. 혈액순환 잘 되게. 그리고 40분씩 세로토닌을 받아야 그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있나? 어디로 갔나? 아셨죠? 새해 2022년에는 하늘말의 모든 가족들이 암세포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의 지식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누카 꿀은 오래전부터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상처 드레싱으로 사용됐습니다. 캐나다도 2007년 초에 마누카 꿀을 항균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고, 꿀은 20세기 초까지 감염 퇴치의 아주 전통적인 치료법이었죠. 그런데 가장 천연 페니실린이라고 불리는 게 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죠. 페니실린이 출현하면서 이 꿀의 강력한 치유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화학적인 페니실린에 의존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점점 자연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자연인,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 예,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요리하거나 굶는 과도한 열이나 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꿀의 항균 특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꿀을 보관하실 때는 항상 어둡고 서늘한 곳에 꿀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해가 갈 때마다 꼭 읽는 책이 있어요. 늘 성경을 읽지만 그중에서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 Step to Christ라는 책은 제가 연말이 되면 항상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 책을 꼭 마스터합니다. 해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말이 되면 Step to Christ라는 책을 꼭 읽어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바로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 책상 머리맡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들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어떤 공부보다 더 제 영혼을 살리고 저를 부유하게 하고 저를 풍요롭게 하는 이 말씀들이 없으면 제가 활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아니라 괴물이 될 겁니다. 할매가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젊어지실 수 있죠?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 병원 가서 나 지금 이제 수술한 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복강경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걱정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염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뭘 첫 번째 할 일로 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하시면 여러분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율법의 법칙을 따라하게 되시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분에게 가장 좋은 건강의 지혜로 인도할 수 있을지 늘 기도합니다. 김평중 목사님 또는 우리 혜경 씨 수술 후에 예후가 좋지 않거나 또는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갈 바와 할 바를 주님께 여쭤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정과 불안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간사한 계획에 말려들지 말라. 뭘로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하는 요런 것들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자꾸 거슬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안전함이 자꾸 거슬리고, 시어머니가 거슬리고, 남편이 거슬리고, 이웃 사람이 거슬리고, 나라 꼴이 거슬리고,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도록 사단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정과 약점을 생각하게 하므로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여러분이 자연취하면 이거 날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 이거 저림증이 없어질까 말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걱정이 사는 것이라? 염려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우리 어제 원장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셨죠? 4가지 모양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오셨나요? 사자의 모양으로, 독수리의 모양으로, 또요 송아지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이 위급할 때 저희가 막 이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와갖고요, 제가 막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을 보고 오다가.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막 핸들이 뭐 제어가 안 돼갖고 막 미끄러질 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독수리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차를 브레이크를 확 잡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위험의 순간에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사람처럼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해에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